정경심 교수가 가석방 출소를 했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교수님 사랑합니다. 시간 되면 교육시 안 나왔냐고 싱크 가져갔나? 네. 가석방 되신 거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 허위 인턴 수사에 관한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인 씨 기소됐는데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세요? 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되어서 그렇죠. 실형을 살고 있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거죠? 맞습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돼야 가석방 요건이 일단 충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규정을 보면 3분의 1 이상 복역을 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행형, 태도 등등을 다 고려해서 오히려 이제 만기 출소보다는 가석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인 마침표가 찍혀진 상황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본인이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완전히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입시 비위와 관련한 항소심이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는 정경심 교수 실형 1년 선고받았고 조국 전 장관은 2년 받았지만 지금 1심에서는 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가 바뀐 이후에는 법정 구속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또 어떤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받고 4년인가요? 네, 예. 4년을 대법원. 그 중에서 한 1000일 넘게 지금 맞습니다. 수감이 돼 있으면은 남은 형은 그러면 안 삽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미 끝난 거고요. 가석방은 이제 임시적으로 석방이 됐다라는 거고 네네. 만에 하나 그 지금 계류 중인 항소심에서 1년형이 굳어진다거나 아니면 실형으로 확정이 되고 대법원 단계까지 갔는데 그렇게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하면 재수감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가석방 되면 남은 형이 많이 남아 있어도 다시 들어가서 형을 살지는 않는다. 예, 이미 석방이 된 거죠. 석방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과의 어떤 공범 혐의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서도 왜냐하면 1심에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년의 실형 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했죠. 네. 근데 2심이 이제 곧 남아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도 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되면 또 수감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형이 되면요. 그거는 완전히 별도의 사건 별도의 아니겠습니까? 사건이라? 예, 나중에 이거를 같이 기소가 됐으면 한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돼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그 시간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건으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남편이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장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인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부부를 같이 구속시킨다라는 게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공교롭게 정경심 교수와 가석방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조 전 장관의 2심 선고가 지금 가까워왔단 말이죠. 그러면 방이 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방에 조 전 장관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부부에 대해서 검찰도 2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녀 조민 씨에 대해서까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국면인데 법에 뭐 눈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또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부부 중에 정경심 교수는 나와 있고 항소심에서 지금 부인은 나와 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고려하지는 않을 거고요. 법원이 아마 그런 부분은 고려할 겁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양형이 항소심에서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가 아니면 다투지조차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법률심이라서 엄격하게 그 원심이 제대로 판단했는지만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이 지금은 어쨌든 피고인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조 전 장관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만약에 2심에서 구속되면
조 전 장관 뭐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총선 출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저도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예. 나와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좀 단편적으로 혹시 출마를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나라고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본인이 법조인은 아니어도 법률 교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형법 교수였기 때문에 이 국면을 정확하게 본인이 진단할 겁니다. 이게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 좀 닫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옥중 출마 얘기도 했어서 제가 법리적으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구속된 상황에서 출마할 수 있냐?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옥중 출마, 옥중 당선도 됐었어요. 옥중 당선도 네, 됐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야당이 이제 민주화 투쟁할 때 그렇죠. 있었던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옥중 출마, 옥중 공천하는 건 사실은 속아 웃을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2심 지금 판결에 남아 있는데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 이제 옥에 갇히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물론 대법의 확정 판결이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출마는 할 수 있죠. 대법의 확정 판결이 돼야만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에 살아온 행태나 그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즐길 뿐이지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려운 정치의 길을 나서가지고 출마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건 우리 박정아 의원이나 저같이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조국 전 장관은 즐기는 사람입니다. 관종으로 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출마 여부를 질문받으면 그걸 즐길 뿐이지 그 험난한 길을 본인이 개척해 나가면서 뚫고 나갈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이 언뜻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될 만한 말들을 내뱉고 있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를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컴플렉스도 저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반작용이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출마라는 방법이 있죠. 2019년 사태 이후로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심 선고 결과 조 전 장관은 구속될까요? 2심에서 또 유죄 나올까요? 조 전 장관은 출마할까요?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래서 2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민 변호사 전망대로 2심의 구속 여부, 유죄 여부가 조 전 장관 출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만큼 2심 결과도 좀 조속히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